돌고 도는 60갑자 59번째 임술일주입니다. 네, 임술일주 유명한 백호살이죠. 제가 백호 예전에 설명했을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백호인 이유가 일반 사람들은 산에서 이렇게 호랑이를 예전에 만나면 다 도망가요. 그러면 호랑이도 이제 귀찮으면 안 잡을 때도 있고 뭐 배부르면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런데 꼭 이렇게 백호살 있는 이런 센 분들께서는 그 호랑이를 이기려고 그래요.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센 상사인데 지시하는 걸 갖다가 난 무시하고 이기려고 한다던가,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봐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젊은 사람이라도 애가 어리면 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걸 또 이겨보려고 막 들이댄다거나,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. 뭐 자동차랑 갖다 박으면 내가 죽는데 자동차를 이기려고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등등등등 그런 게 많습니다. 그런데 임술은 밑에 이 술토라고 하는 가을의 흙을 가진 임수, 넓은 바닷물이잖아요. 그래서 스케일이나 생각은 되게 커요.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술토 자체가 화계의 기운도 갖고 있다 보니까 아, 세상을 왜 이렇게 살고 있나, 인생은 왜 이렇지 등등등등의 그런 뭐랄까 쓸데없는 철학적 사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 유명한 종교인의 사주에 임술일주가 많습니다. 오히려 이제 무술이나 뭐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기미나 이런 일주가 많을 것 같잖아요. 안 그래요.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람은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수기운을 가진 특히 임수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임술일주하고 임진일주의 차이가 뭐냐면 진토는 이제 봄에 그 모내기 할 때에 찰방찰방한 흙, 그 다음에 진흙 같지만 이렇게 뭔가를 심으면 금방금방 자라고 뿌리 내릴 것 같은 그런 흙이라면 술토는 가을에 이미 이제 땡볕 다 하고 수확 다 끝나고 이제 겨울 가기 전에 이 뭐랄까 영양가 하나도 없고 막 푸석푸석한 이런 흙이에요. 그래서 그게 달라요. 활용도가 달라요. 임진일주는 제가 흑룡사주라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,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든 극대화시켜서 써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가지고 내가 뭐 하려는 일주라고 한다면 임술일주는 오히려 약간 뭐 체념하는 것도 있어. 아씨 안 되네, 말아라, 난 모르겠다, 뭐 니나 잘 살아라, 뭐 이런 거 말거든지 뭐 이런 게 많아서 오히려 종교 쪽에 뭔가 약간 해탈하는 또는 뭔가 극복하는 그런 느낌의 직업?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잘 맞는 그런 일주입니다. 그래서 임술일주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끈기가 항상 이제 부족해요.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자기 자신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은데 그걸 어쨌거나 뭐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모를 때는 그냥 될 때까지 막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버팁니다.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면 뭐가 돼도 크게 된다. 그리고 임술일주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. 이분들은 부동산에는 타고났어요. 잘 돼요. 아주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땅 보고 집 보고 이런 거 아주 즐기는 스타일이 많고, 그리고 부동산 부자 중에 임술일주 많아요. 왜냐하면 뭔가의 흐름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? 부동산도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 가격하고 뭐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고,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개발될 것 같은데 가서 하면 대박 터지고 이런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미리 정보를 알고 하지 않는 한은 자기의 예측이나 예감 이런 걸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좀 성견지명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임술일주예요. 임수라고 하는 그 수의 기운이 어쨌거나 그런 철학적 사고,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에 잘 맞고, 그게 이제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그런 뭔가 변화에 따른 예측으로 돈 버는 거하고 이전에 했던 그 경신일주처럼 촉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. 그게 명리학에서 완전히 구분되는데, 자, 촉이 있다는 건, 자, 오늘 저녁에 반찬에 소시지 나올 거야 이런 거 맞추는 게 촉이고요.
저기 저 동네에 이 신도시 개발돼가지고 압구정이 막 이제 크게 바뀌고 이런 거는 촉이 아니에요. 그런 건 예측이라고 하는데 그 예측을 하는 능력은 오히려 수기운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. 금기운보다.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내가 치킨 시키면 10분 안에 올 거야 뭐 이런 거 되게 간단하면서도 뭔가 약간 실용적인 그런 예상? 예측? 뭐 찍기? 이런 거의 능력은 오히려 경신일주나 신일주가 훨씬 많은데 그게 아닌 투자의 영역 또는 뭔가의 큰 스케일에서 움직이는 거는 임술일주가 오히려 그런 거에선 더 좋다, 많다. 그래서 부동산에 부자가 많아요, 임술일주는. 제가 이제 뭐 상담이나 이런 거 해봐도 임진일주보다도 많고 확실히 임술일주들이 부동산 부자들이 많습니다. 임술일주에 또 빌게이츠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네, 그럼 아닙니다. 아깝게 맞습니다. 아깝게. 네. 이 사람은 부동산 부자 아니잖아요. 트럼프가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그 사람도 토였나? 뭐 그래요. 하여튼 그 부동산 부자는 그런 사람이지. 빌 게이츠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챗GPT 관련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도 그 검색해서 서치해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그 찾아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저도 아는데 뭐 그리고 유명한 사람 블로그는 저도 들어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구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는데 명확하게 자기한테 상담해서 그걸 주고 본 사람 거는 정확하게 사주를 가지고 있겠으나 저런 유명한 사람들 특히 뭐 빌 게이츠가 뭐 우리나라에 와서 누구한테 뭐 아니면 뭐 중국에 가서 사주를 받겠어요? 모르지.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약간씩 달라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두 가지의 일주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저 옛날에 뭐 BTS 할 때도 마찬가지고 블랙핑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팬들이 많으니까 막 분석해 놓은 블로그들이 많아요. 근데 거기도 막 나뉘어져 있어요. 자기들이 보는 대로 해서 좋은 걸로 막 갖다 넣어 놨으니까. 근데 그럼 그걸 가지고 아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외모적인 관상이 어떻고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봐서 아 이 일주가 더 맞겠구나.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가 맞지. 그거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보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네. 이건희 회장. 아, 네. 이건희 회장님. 뭐 이분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자 사주죠. 네. 유명한 부자 사주 이제 뭐 보면 정중 회장은 이제 극복한 사람이라 부자 사주 볼 때 잘 공부 안 하고요. 제일 대표적으로 부자 사주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 두 명이 부자 사주로 많이 봅니다. 근데 이제 당연히 아버지를 재벌로 낳았으니 부자겠죠? 근데 어떻게 셋째 아들이 그걸 다 받았을까? 라는 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첫째는 제1재당 받았고, CJ. 둘째가 이제 한솔 받았다가 쫄딱 망했고, 지금 그 종이 만드는 회사만 남아있죠? 그리고 이제 셋째가 이제 이건희 회장인데, 결국은 이제 이병철 회장이 셋째를 선택한 거거든요. 근데 뭐 부자 사주기도 하고, 이분이 이제 어쨌거나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.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이렇게 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. 그분은, 아니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, 그런 이제 경제의 흐름 또는 앞으로 산업의 변화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 한 사람이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만한 어마무시한 부를 이룬 거고요. 네. 싸이. 아, 네. 싸이도 부자네. 근데 싸이는 연예인인데, 이분은 부동산 부자는 아닌 것 같고. 근데 이분도 그 노래를 예전에 이제 뭐 강남스타일 나왔던 그 앨범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,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본인이 어쨌거나 아버지 말을 얼마나 안 들었겠어요. 백호니까. 제가 항상 싸이 기억하는 거는 저 나온 학교 상경대 총동문 회장이 싸이 아버지였거든요. 한참.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딴딴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. 그분은 공부도 잘한 데다가 부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뒷바라지 해줬더니 이 자식은 맨날 나이트 가서 춤이나 추고 딴따라 하겠다고 막 이러는데 속상했겠죠. 근데 그때 이제 뭐 하여튼 학교 그 축제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학교 축제에 공짜로 출연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약하신 분이 아니죠. 엄청 세신 분일 거잖아요. 공부도 그렇게 했고 돈을 그렇게 벌어서 기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 아버지 말을 안 들을 정도의 백호잖아요. 고집이 뭐. 근데 결국은
그걸 자기의 어쨌거나 특기로 이뤄낸 거니까. 요즘도 그러면 뭐야 흠뻑쇼 막 공연한다고 난리더라고요. 야 그거 뭐 예매하려고 했더니 뭐 자리가 없다는데?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. 그럼 떼돈을 막.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야 그 몇 시간씩 공연하는 거? 어우 다 되는 훌륭한 사람인 거죠. 부럽습니다 그런 에너지. 강호동. 아 강호동도 임술일주 공감이 가네요. 코미디언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. 천하장사가 먹는 것도 잘 먹었겠지. 근데 결국은 본인이 그런 코미디 그 다음에 MC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은 거죠. 그리고 그게 잘 먹힌 거고. 그래서 지금도 뭐 유명한 MC 얘기하면 유재석 강호동 얘기를 할 정도고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뭔가 왜 활동을 좀 더 영역을 넓히거나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자식 때문이지 않을까. 왜냐하면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임수라는 수가 수생목해서 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자식으로 딱 구현이 되고 나면 그 자식에게 되게 올인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호동 아들이 골프 되게 잘 치는 신동으로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더 관심이 가고 몰입하다 보니 본인이 어쨌거나 MC나 그런 예능 말고도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되잖아요. 나이가 있으니까. 언제까지 뭐 할아버지 돼서까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런 거를 아마 뭐 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?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라도 좀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승기. 아, 이승기는 예전에 그 결혼할 때 한번 해서 그런 거 같네요. 근데 우리 견미리 아주머니께서는 뭘 하고 계신지 빨리 뭘 해. 제가 예언한 게 있잖아요. 제 옛날 그 찍었던 거. 그게 이루어져야 저도 유명해져 가지고 빨리 돈도 많이 벌고 이거 그만두는데 왜 둘째 딸부터 결혼을 시켜놓고 지금 첫째 딸은 뭐 하는지 근데 이상하게 요새 약간 좀 꼬여서 이번에도 무슨 영화 뭐 스님 역할로 나오는 거 찍었는데 그것도 망하고 옛날에 강호동하고 같이 1박 2일 할 때만큼 인기가 없어요. 근데 그게 한 번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착한 동생 이미지 또는 뭐 착한 이미지 이걸로만 있으면 연기자도 그렇고 그리고 가수 활동도 요새 안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승기는 가수 활동이 더 맞아 보입니다. 특히나 임수는 수잖아요. 수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 이런 것도 되는 거라서 오히려 가수 앨범을 좀 더 내서 하면 어떨까. 아예 이번에 미스터 트롯 할 때 뭐 한번 출연하셔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든지 뭐 이런 거 했으면 좀 센세이션 하지 않았을까요? 근데 모르겠어요.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하시면 저를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